한반도 구석구석 숨겨진 다양한 지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요, 지형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국토의 약 70%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와, 산이 굉장히 많네요. 자, 산은 그러면 다 어디에 있나요? 자, 우리나라는요, 북쪽과 동쪽에 이 넓고 험한 산들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산은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산맥을 이루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북쪽에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요. 이쪽에 금강산, 그리고 설악산,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지리산까지 이렇게 산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산맥에서 뻗어나온 작은 산맥들은요, 서쪽을 향해 뻗어나가면서 점점 낮아지는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바로 동고서저의 지형을 하고 있답니다. 주요 산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주요 산지로는요, 맨 위쪽부터 마천령산맥, 그리고 함경, 낭림산맥, 그리고 태백산맥, 소백산맥이 있답니다. 이번에는 단면도를 통해서 동고서저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황해 가까이에 있는 산의 높이와 그리고 이 동해 가까이에 있는 산의 높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황해 가까이에 있는 산, 바로 서쪽에 있는 만이산이 있는데요. 만이산의 높이는 472m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동쪽으로 가볼게요. 동쪽에 있는 오대산이 있는데요. 오대산의 높이는 1565m예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서쪽에 있는 산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그 높이가 높아지는 게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동고서저의 특징이 뚜렷하답니다. 이번엔 하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하천은 서쪽과 남쪽을 향해 흐르는데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바로 동고서저의 지형에 따라서 이 동쪽과 북쪽에 높은 산이 있는 곳에서 바로 이 높이가 낮은 서쪽과 남쪽을 향해 이렇게 하천이 흐른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 함께 살펴볼게요. 자, 지도에서 하천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북쪽에 대동강, 그리고 서울의 한강, 또 남쪽으로는 금강, 영산강, 이렇게 낙동강이 있답니다. 하천은요, 이 강의 하류 쪽으로 갈수록 이 강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넓고 평탄한 평야가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평야에는요, 바로 농사지을 땅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고 그리고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천 주변 지역에 어떤 평야들이 있는지 한번 지도 속에서 볼게요. 자, 이 대동강 근처로 서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한강 쪽에도 평야가 나타나고요. 이러한 서쪽 지역에 이 하류, 한 강의 하류 쪽으로 초록색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평야입니다. 자, 그럼 평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쪽에 한강이 보이시나요? 바로 우리나라의 강들은 서쪽이나 남쪽을 향해 흐른다고 했죠. 이 강의 하류 쪽으로 바로 이렇게 평야가 나타나는데 한강 근처 하류 쪽에는 바로 김포 평야가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평야는요, 넓고 평탄한 땅이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하기 좋고 또 농사지을 땅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큰 도시가 발달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 이슈 속 핵심 포인트.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섬, 해안, 하천, 평야, 산지 등 다양한 지형이 있습니다. 국토의 약 70%가 산지이고 높고 험한 산은 대부분 북쪽과 동쪽에 많으며 비교적 낮은 평야는 서쪽에 발달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조합해보면 돈만왕 씨께서 이 스키장을 짓기에 딱 알맞은 장소를 아직 찾지 못한 것이네요. 바로 그거죠. 대한민국 동쪽으로 가면 바다도 있고 아름다운 산도 많으니까 거기다 지으면 되겠네. 내 땅은 쌀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 Oh, I love 쌀.
나는 스키장 짓고 최고밥 씨는 스키장에서 밥 짓고 you know? 아, 이봐요. 아, 그놈의 스키는 평야에서 탈 수가 없어. 아, 답답하네. 다 자연 환경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다르다고요. 지금 최고밥 씨가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이 자연환경의 특징에 따라 그 지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지형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돈마낭 씨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두 번째 개념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개념은 다양한 지형을 이용한 생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바로 보물창고와 같은데요. 이러한 지형을 이용하는 모습도 다 다르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다양한 지형을 이용하는 생활 모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지, 하천, 해안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지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지형을 이용하는 방법도 모두 다 다르겠죠. 자, 그럼 먼저 그 지형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다양한 사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산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바로 강원도 설악산인데요. 강원도 설악산은 사계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다니는 명산이죠. 특히 백두대간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산줄기 중심에 있는 명산입니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기이한 절벽들과 그리고 가을에 빨갛게 노랗게 든 단풍들이 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한 폭의 수채화 같은데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명산들은 바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관광자원으로도 이용한답니다. 자, 그리고 또 산지를 어떻게 이용하냐? 바로 이렇게 사람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도 휴양시설을 지어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요. 자,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평창을 가보시면 바로 스키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스키장이나 또는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다양한 휴양시설을 만들어서 여가 생활을 즐긴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하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그리고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천 주변 지역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다목적 댐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천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천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댐을 건설해서 바로 필요한 곳에 물을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특히 하천 상류에는요, 이렇게 다목적 댐을 만들어서 홍수를 방지하고 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하천이 있으면 이 하천을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를 놓기도 하는데요. 이 다리를 놓고 나서 그 전망 좋은 주변 지역에 집을 건설하기도 한답니다. 이번에는 평야 함께 알아볼게요. 하천의 중하류 지역으로 갈수록 이 물줄기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넓고 평탄한 평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넓고 평탄하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하기 좋고 또 농사지을 땅이 넓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큰 도시들도 발달하게 된답니다. 자, 여러분, 강은요, 수천 년 흘러가면서 범람하기도 하고 또 좋은 흙을 운반하기도 하면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비옥한 평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낙동강 하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김해평야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쌀 생산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해안으로 가볼게요. 해안 지역 사람들은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자, 이곳은요, 소금기가 있는 이 짠물이 깊고 넓게 흘러서 농사 짓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닷가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또 양식장을 만들어서 물고기나 굴이나 김과 같은 것을 기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소금기가 있는 짠물을 이용해서 염전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이 관광객을 모으기도 한답니다. 자, 이곳은요, 바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부산의 해운대인데요. 자, 이쪽은요, 바로 은빛 모래사장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여름에 사람들로 북적거린답니다. 지형은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직업, 여가 생활, 또 교통시설 이렇게 다양한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자, 만점왕 패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고장은 어떤 지형으로 이루어졌나요? 함께 우리나라 지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다양한 지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지형을 백지도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이 북쪽에 이 백두산에서 시작한 산맥이 쭉 이어지는데요. 바로 금강산, 설악산, 그리고 지리산까지 이어진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태백산맥이라고 하죠. 자, 이 태백산맥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 산맥 말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바로 하천이라는 지형이 있었죠. 자, 하천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여러 가지 하천 중에서 바로 한강, 이 서울 근처에 있는 한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동쪽에서 우리나라의 하천은 바로 서쪽이나 남쪽으로 흘러간다고 했었죠. 자, 이쪽에 바로 한강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강 근처에서 나타나는 바로 평탄한 평야를 그려보겠습니다. 평야는 이 강의 하류 근처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곳을 초록색으로 칠해 볼게요. 자, 이쪽 한강 근처에 나타나는 평야가 바로 김포 평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안들이 있는데요. 바로 동해, 남해, 그리고 서해 해안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해안을 따라 그려보면은 각각의 특징과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지형도를 그릴 때는 꼭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그리면 우리나라의 특징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답니다. 지형은 설명으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그려보는 것이 그 위치와 특징에 대해서 더욱 잘 기억할 수 있는데요. 만점왕 친구들 꼭 한번 해보세요. 다 이슈 속 핵심 포인트. 다양한 지형을 이용한 생활 모습에 대해 알아보았죠. 사람들은 산지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스키장 및 휴양시설을 만들어 이용합니다. 하천 상류에는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방지하고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죠. 드넓은 평야는 하천 중하류에 발달하는데 논농사를 짓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큰 도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마지막 해안은 굴, 김 등을 기를 수 있는 양식장 및 모래사장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